1374년 가을의 깊은 밤,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침전에서 난자당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객들은 다름 아닌 왕이 가장 총애하던 20대의 젊고 잘생긴 이소년 경호원들. 사건의 전말은 역사서에 기록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기괴하고 또 엽기적입니다. 왕은 후사를 얻겠다는 명목으로 이 미소년 경호원들에게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하라는 상상 초월의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마침내 한 후궁이 임신하자 왕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 경호원들을 죽이려다 도리어 자신의 목이 날아가고 만 겁니다. 동성애, 관음증, 그리고 엽기적인 암살. 이 미치광이 폭군의 이름은 놀랍게도 망해가는 고려를 되살리기 위해 몽골 제국에 맞서 칼을 뽑아들었던 고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 공민왕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개혁의 불꽃은 어쩌다 이토록 비극적이고 파렴치한 광기로 사그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극단적인 명함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역사의 아이러니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공민왕의 본래 이름은 왕기, 몽골식 이름은 바얀테무르.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무려 10년을 베이징에서 보냈습니다. 원나라 황실은 이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청년을 몽골의 공주인 노국대장공주와 결혼시킵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가장 몽골인다운 녀석을 고려의왕으로 앉혀 철저히 조종하겠다. 1351년 원나라의 꼭두각시로 왕위에 오른 공민왕. 그런데 즉위 직후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나라의 충견일 줄 알았던 그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그는 왕좌에 앉자마자 자신의 변발을 풀어헤치고 몽골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356년 공민왕은 피의 숙청을 시작합니다. 당시 고려의 실세는 원나라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었습니다. 왕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던 기철을 연회에 초대한 공민왕. 기철이 궁궐문을 넘어서는 순간 문이 굳게 닫힙니다. 숨어있던 철퇴와 칼날이 기철의 머리로 날아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년 의려온 원나라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원나라가 빼앗아간 북방 영토 쌍성 총관부로 군대를 진격시켜 99년 만에 고구려의 옛 땅을 무력으로 수복해냅니다. 여기서 쌍성 총관부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이곳은 1258년 몽골 침입 당시 반역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겨 빼앗긴 함경도 일대의 영토입니다. 무려 99년간 원나라의 직할 지배를 받은 뼈아픈 식민지였죠. 공민왕은 이곳을 탈환하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때 내부에서 성문을 열고 고려군을 도운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영토 회복을 넘어 변방의 무장, 이성계 가문이 역사의 메인 무대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결정적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천재적인 개혁가 공민왕. 그는 기득권인 권문세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을 기용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인사는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승려에게 국정의 정권을 쥐어준 것이죠.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귀족들이 빼앗은 땅을 백성에게 돌려주고 억울한 노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민왕은 썩어빠진 조정을 개혁하기 위해 성균관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지식인들을 대거 육성합니다. 정몽주, 정도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신진 사대부들이 공민왕의 그늘 아래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북방 영토를 수복할 때 변방의 일개무장이었던 이성계 일가를 전격적으로 발탁하죠. 그렇습니다. 공민왕은 고려를 살리기 위해 훗날 조선을 건국할 어벤져스를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의 미래는 찬란해 보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 한자 그대로 박과 백성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썩어빠진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평민들을 불법 노비로 부렸습니다. 이 기구는 귀족들이 빼앗은 땅을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한 노비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의 자금줄과 사병을 끊어버리고 국가의 세금을 늘려 왕권을 극대화하려는 공민왕의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정치적 할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원나라의 공주, 노국대장 공주입니다. 그녀는 정략 결혼으로 고려에 왔지만 조국인 원나라가 고려를 핍박할 때 철저하게 남편 공민왕의 편에 섰습니다. 반란군이 침전에 들이닥쳐 칼을 들이밀 때 그녀는 공민왕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먼저 베라며 소리쳤습니다. 공민왕에게 아내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차가운 권력 투쟁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1365년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가 난상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은 한 위대한 군주의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심각한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밤새워 울었습니다. 아내의 명복을 빈다며 국고를 바닥내어 거대한 사찰과 영전을 짓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습니다. 개혁은 멈췄고 권력에 취한 신돈마저 처형당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국가와 백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공민왕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는 자제위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합니다. 귀족 출신의 자제 중 어리고 잘생긴 남자들만 뽑아 자신의 곁에 둔 것이죠. 이후 궁궐밀실에서는 동성애적 기행이 매일 밤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자신이 후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국가의 정통성을 조작하기 위한 악마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제위의 경호원이었던 홍륜 등을 시켜 자신의 후궁들을 윤간하여 아이를 갖게 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왕조국가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리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금기였습니다. 마침내 익비가 홍륜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내관 최만생에게 소름 돋는 명령을 내립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일 홍륜 일당을 모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최만생 역시 이 엽기적인 일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왕을 먼저 죽여야만 했습니다. 최만생은 즉각 홍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1374년 9월 22일 밤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공민왕의 침전으로 분노에 찬 자제의 무사들이 칼을 품고 스며듭니다. 가장 믿었던 경호원 홍륜의 칼날이 개혁군주 공민왕의 내수를 가격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패가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고려를 구원하려 했던 천재적인 영웅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퇴장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뼈아픈 역사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민왕은 분명 고려를 구하기 위해 과감한 자주정책과 개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리더 개인의 심리적 붕괴와 도덕적 타락은 결국 지지 기반이 빈약했던 개혁 시스템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슬픔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국가는 어떻게 산산조각나는지 공민왕의 비극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가장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분명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려를 부흥시키기 위해 피땀 흘려 키워낸 사람들,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며 썩은 세상을 갈아엎고자 했던 신진사대부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쌍성 총관부 영토를 회복하며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무장 이성계, 공민왕이 시도했던 이 위대한 개혁의 유산들은 역설적이게도 고려의 명줄을 끊어버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 미랄이 되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개혁의 불꽃이자 가장 비극적인 광기로 사그라진 군주, 고려의 부흥을 꿈꾸었으나
끝내 조선 건국이 칼을 손수 벼려내고만 비운의 사나이. 우리는 고려의 제31대 국왕인 공민왕을 역사의 어떤 페이지에 기록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역사가 숨겨둔 또 다른 얼굴, 역사의 비사이드였습니다.